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정현숙 판사입니다. 저는 민사 항소 대등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민사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된 사건 검토하고 판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이제 경주지원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올 2월까지 계속 이혼 재판을 했었죠. 고갈등의 부모들을 조정을 통해서 부모로서 협력하는 그런 조정이 성공이 되고, 또 조정이 돼서 부모들이 막 울면서 서로에게 이제 잘 부탁한다,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보람되고 제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담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간순간에 다 의미를 두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고 다른 판사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책 보고 글 쓰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문학과에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국문학과에 진학을 했죠. 법학을 부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학을 부전공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국문학과에서 약간 추상적인 그런 학문의 느낌이었다면 법학은 실생활에 이렇게 학문이 적용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되게 개인적으로 놀랐고, 재밌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험을 겁도 없이 준비하고 그러다가 판사까지 되게 이르렀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저는 판결 쓰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성향이 F적인 감성이 강한 사람이라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 이런 것에는 좀 약한 편인데요. 그러니까 판결을 쓰기 위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법논리를 세우고 답을 현출해 가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성향상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글은 쓸 때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데 판결문을 쓸 때는 좀 스트레스가 쌓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국문과 출신이고 글도 많이 쓰고 책을 쓰니까 판결문도 잘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해이십니다. 대학생 때는 그때쯤에 한창 유행하던 책들이 장편 대하소설, 장밀산이라든지 태백산맥이라든지 혼불, 이런 책들을 상당히 좋아라 하면서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시 공부를 하고 제가 판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 사람들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책을 보고 글을 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15년 정도는 거의 책을 못 읽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가사소년 전문법관이 되어서 가정법원에 오고 난 이후에는 너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을 대면하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고는, 글을 쓰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017년부터 다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읽었던 책들이 저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데,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책은 한양대 정재창 교수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 강좌를 듣고 그 교수님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신 것을 알고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그 책을 또 제가 쓴 책에 좀 내용을 차용하기도 하고 지금도 한 번씩 펼쳐서 보는 책이 되었죠. 제가 2024년 7월에 오늘도 이혼주례를 했습니다 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은 제가 작가로서 한번 책을 써보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집필한 책이 아니고요. 제가 가정법원에 들어와 보니까 이혼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도 많고 너무 슬퍼서 사실은 사무실에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이제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좋은 기회에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속마음이 이랬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여러 이런 굽이굽이 살아가는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는 판사의 마음들, 그리고 4편에는 저희 부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부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으로 만들어내게 되었죠. 경주 지원에 있는 동안 계속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 쓴 또 일기들이 모여서 7월 말 8월경에 아마 두 번째 책이 또 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책은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하면서 그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바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고, 제가 종국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은 이번 책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약간 편식이 있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수필, 소설 이런 이제 문학류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라서 자발적으로 제가 원하지 않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산지방법원에 책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게 되면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프로젝트 헬메리 책을 읽었고요. 이번 달에는 양기자 선생님 모순 책이 대상인데 이런 분야의 소설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상당히 충격적으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옆판사들끼리 모여서 또 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달 한 권씩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읽었던 책 중에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것이 홍학의 자리라는 소설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저의 선입견이 있다는 것을 그 책을 읽고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데 망치로 땅 때린 듯한 그런 느낌의 책이라서 말씀드려보습니다. 가정 문제나 부부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시리즈로 이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 요즘 뭐 유명하신 이호선 선생님이 쓰신 책들 보시면 상당히 실천적인 실용서거든요. 책을 보고 내가 좀 적용을 하고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상황은 조금씩 개선이 되죠. 죽은 시인의 사회인 것 같아요. 영화도 있었죠.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 영향이 또 국문과에 간 것에 큰 영향이 미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까르페 디엠.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좋아하면서 읽어서 그 책보다 더 감동을 받았던 책들도 분명히 저에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딱 그 책이 떠올랐다는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되었죠. 저한테 지금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제가 지금 떠오르는 한 권의 책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저를 치유함으로써 또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어떤 평안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책이 저에게는 숨구멍이죠. 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도 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